업계에서는 이동하는 차 속이나 창고에서 요령껏 돈이 오가는 게 관행이라고 귀띔합니다. 그것도 이제 요령껏 우리가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받는 돈도 요령껏 받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오퍼를 해놔야 돼. 이런 이렇게 해서 돈을 들어오는데 좀 도와주잖아요. 차비 인사드릴게요. 지난 7월 외제 중고차 수입에 관해 새로운 관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지침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바로 다음 월요일인 6일에 지침이 완성됐습니다. 주말을 빼면 딱 하루만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새 차보다 중고차의 관세를 최고 80%까지 높인 것입니다. 지침대로라면 벤츠 600 모델은 새 차의 관세가 4,300만 원인데 비해 3달을 쓴 중고차는 7,700만 원, 6달 중고차는 6,900만 원으로 중고차의 세금이 새 차보다 60에서 80%가 더 비쌉니다. 벤츠 500 모델 역시 새 차의 세금은 3,500만 원인 반면 석 달 된 중고차의 관세가 4,900만 원으로 중고차가 새 차보다 40%가 더 많습니다. 지침이 만들어진 뒤 중고차 수입 시장은 거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중고차의 통관은 석 달 동안 24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새 차는 13,620대가 팔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특히 벤츠 새 차는 9월 한 달 동안 1,460대가 판매되면서 사상 최대의 특수를 누렸습니다. 관세청은 왜 서둘러서 무리할 정도로 중고차 관세를 높게 올렸을까? 질문을 받은 관세청 차장은 대답 대신 담당 국장을 불렀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카메라 좀 끄고 합시다. 지난번에 관세청 국감에서의 수입차 중고차 관세 지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심사국장한테 그거를 심사국장으로 시작하죠. 최종적으로 결국 지시를 하신 분이 이제 차장님 아니시죠? 아니 저 어차피 잠시 후 나타난 담당 국장.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지침을 바꾸신 거죠?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아니니까 잠깐만요. 저희 생각하실 시간 주셔야지. 차장님이 국장님한테 하라 그랬는데 담당 국장님이 하는데 미리 좀 그럼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막 대놓고. 잠시 후 내놓은 답변은 중고차 수입업자들이 수입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가 신고가 너무 만연이 돼 있었고 공고를 해주게 되면 그 현재 들어온 것들이 계속 저가 신고로 다 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업자들이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적정 가격을 매겨 과세하면 될 일인데 왜 일률적으로 관세를 올렸을까? 여기에 관세청 내부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세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도록 해서 업자와의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중고차 통관 업무와 관련해 이달 초에도 세관 직원이 구속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저가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업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만약에 통관이 된다 그러면 그 저가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는 관세청의 무기나에 아니면 관세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결탁돼서 그런 저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절대로 저가 신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에 관한 조항을 바꾸면서 법령이 아닌 관세청 내부 지침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급자인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이걸 처리했습니까? 이건요 중요한 관세 납부 방법 변경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내가 사전 고지하고 그럴 때는 간부에 계기해서 절차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요. 이거 무효입니다. 네, 그 법 형식의 문제는 지금 감사원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와 세금이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또 중고차 수출국의 현지 시세를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외국과의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트는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정한 그 관세청의 이 자동차 지침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수입업자들은 허용석 청장 등 관세청 고위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원인의 세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3명 중 2명이 세관 공무원 출신입니다. 9월 말 현재 전체 관세사
1,335명 가운데 관세청 출신은 66%인 876명, 일반인 출신은 34%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관세사와 세관원의 관계가 종종 도마에 오릅니다. 퇴직을 앞둔 일부 세관 공무원은 미리 돈벌이를 위해 무역업체를 챙기기도 한다고 세관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가장에서 보여주면 그런 거요. 지금 전면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돈을 자동차로 나오기 전에 자기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가 딱 해놔야지. 그래야지 관세사하고 저쪽인데. 일부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의 유착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면서 공생관계가 유지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찔러봐. 그냥 연금이 못 받아. 그러면 니네 뭐 찔르면 난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관세사는 오히려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네? 그 세관 직원들은 완전 올가미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착 관계는 단속이나 검사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보가 세관 보더라고요. 그런 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사전 통보를 해요. 세관에서 인천공항 세관 검사 한다. 비공개를 비공개. 우리한테는 이제 통보를 해준다. 이런 거 그런 있으니까 니네 알아서 좀 살아라. 그런 부분. 일부 세관 직원들의 비리도 있었지만 관세청은 그래도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유충환 기자,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관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무거운데요. 이번에 세관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건들이 물론 대다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선량한 세관 직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떳떳하게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 기자가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 답변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외여행에서 조그마한 물건 몇 가지를 사더라도 혹시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범죄 조직이 마치 세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제적인 작물 거래를 해온 사실이 너무나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세관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허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무역의 국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세관 직원들의 노고가 퇴색되거나 사기가 꺾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